안녕하십니까.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의 온도는 어떠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차가우신가요? 만약 세금을 차갑게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중과 문중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종중과 문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성립된 집합체로서 사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종중과 문중에 대해 현행 세법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등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종중과 문중이라면 하나의 개인과 같이 거주자의 지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중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하나의 개인과 같은 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거주자,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주무관청 등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 고유번호증에 82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중과 문중이 존재하고, 그때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한 자산의 양도 차익 상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종중규약이나 문중규약 혹은 회칙, 정관 등의 정해진 종중과 문중이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라 함은 양도일, 즉 해당 양도하는 자산의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과거 3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문중이나 종중이 보유한 선산이나 임야를 보유 기간 중 어느 때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은 종중과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 시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또 이런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이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이후에 그 매매 대금을 종중원이나 문중원 같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들이셨는데요. 이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이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과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은 받았지만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을 종중원과 문중원 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같은 행위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고유번호증의 82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종중과 문중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양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분배함으로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라면, 승인이 취소되기 이전에 이미 양도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달리 비과세를 여전히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원들과 문중원들께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 자산을 양도하셨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구성원들에게 관련된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셔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던 임야나 선산 같은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그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종중, 문중의 재산을 양도하고 그 받은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과 문중원들은 어떠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종중이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 대금이나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종중원이나 문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 재산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중원들과 종중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중, 문중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나 혹은 고유목적 사업 자산 양도에 따라 매매 대금이나 혹은 소득을 종중원, 문중원 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분배받은 재산에 대한 문중원, 종중원들의 증여세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중원과 종중 간의 관계는 현행 세법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공제해주는 5천만 원과 같은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역시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중과 문중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첫 번째, 주무관청 등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이 양도일 기준 현재 과거 3년 동안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설령 종중원과 문중원들에게 종중과 문중의 수익을 배분하고자 할 때는 수익 배분 이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여 먼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관련된 수익들을 종중원과 문중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과연 종중과 문중이 고유목적 사업에 당의 자산들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해서 과연 국세청은 고지고대로 비과세를 적용해 줄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상 종중과 문중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과 납세자인 종중과 문중의 시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중이나 문중과 같은 납세자들은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쉽게 얘기해 능을 수호하기 위해 임야 위에 능, 묘지 등을 잘 갖춰놓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임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필지도 빠짐없이 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맞아 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묘지나 능이 속해져 있는 구획 단위의 필지만 비과세 적용 대상인 것이고, 그 이외의 필지는 설령 묘지와 능이 인접한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묘지와 능을 지키는 데 사용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논조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중이나 종중이 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5,000평 땅 안에 묘지가 20개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20개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4,000평 정도였습니다. 자, 이럴 때 문중과 종중이 당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5,000평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능이 혹은 묘지가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총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이후 국세청 소명 단계에서 면밀한 사실관계와 정확한 증빙 혹은 다양한 증빙 그리고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소명 단계부터 국세청이 우리의 비과세를 받아들이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국세청 소명 요청 단계에서 국세청이 우리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조세 불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새 종중과 문중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 판단 기준보다 조세 심판원, 즉 조세 불복으로 올라갔을 때 비과세가 인용되는 확률이 5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세 불복에서 더 다양하고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 아주 좋은 승소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조세 심판원 단계, 즉 조세 불복 단계에서도 국세청과 조세 심판원이 우리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우리는 마지막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앞선 조세 불복 단계에서의 조세 심판원과 소명 요청 단계에서의 국세청 판단 기준보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과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또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비과세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공제나 감면, 비과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받아야 될 비과세 혜택에 대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소명 요청 단계에서의 소명, 이후 조세 불복,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단계를 거쳐 우리의 비과세가 적법함을 주장하고 그 승리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중과 문중,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중과 문중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준혁 세무사는 다양한 종중과 문중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중과 문중의 승리를 위해 또 다른 종중과 문중 전문가인 김 세무사 그리고 다양한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종중과 문중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양도하신 자산이나 문중과 종중 구조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중과 문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기고 나면 정말 뿌듯한 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종중과 문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중과 문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세금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그 날까지 저 유준혁 세무사는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